자, 별의 진화, 별의 진화부터 별의 진화. 별의 진화. 별의 진화인데, 이제 별의 진화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별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별의 질량에 따라서 별의 진화 과정이 결정이 된다.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진화 과정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별의 질량은 또 뭐를 결정하냐면 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별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별의 연료야, 연료. 그래서 질량이 크면 별이 가진 연료가 많은 거고, 질량이 작으면 별이 가진 연료가 적다 이거야. 그러면 질량이 크면 가진 연료가 많으니까 오래 살 거고, 질량이 작으면 가지고 있는 연료가 적으니까 오래 살지 못할 거야. 그래서 별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질량에는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이 길어야 돼. 근데 별이 이 질량을 쓰면서 내는 빛, 그걸 이제 광도라고 하지. 그 빛이 이제 광도라고 하는데, 그럼 얘가 빛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질량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광도에 대해서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고. 광도가 크면 빨리 죽어. 광도가 작으면 오래 산다 이거야. 근데 이 별의 광도라고 하는 값이 질량 세제곱에서 4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 일반적으로 뭐 제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어쨌든 질량 세제곱에 4제곱 위에 질량이 있잖아. 결론적으로 질량 제곱에서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아.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수명이 길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간혹 태양의 수명을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면 그 문제는 요 식으로 갖다가 푼다. 요 식으로. 광도분의 질량. 요거 가지고 풀게 된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푼 게 아니라. 근데 별의 수명은 별이 처음 시작해서 만들어져서 죽을 때까지, 이때까지를 별의 수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별의 수명은 오로지 주계열 기간, 주계열성으로 머물러 있는 기간, 요 기간만 별의 수명이라고 얘기한다 이거라고. 왜냐면 이게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을 갖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백색외성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백색외성 같은 경우는 수명이 우주의 나이보다 길어. 그럼 별의 수명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거의 무한대란 말이지. 그래서 딱 주계열 기간만 얘기한다. 바꿔 얘기하면 이 식도 주계열성에만 성립이 된다. 주계열성이 아닌 별에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별의 수명이라는 건 주계열성 기간을 얘기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진화를 보면, 자, 우주 공간에 성간 물질이 있어. 성간 물질이라는 건 우주 공간에 있는 가스, 먼지, 티끌 같은 애들이야. 가스나 먼지나 티끌, 이런 애들이 우주 공간에 있다. 근데 이 가스는 대부분 기체잖아. 얘가 주로 수소나 헬륨으로 돼 있다. 얘가 수소나 헬륨으로 돼 있어. 이게 99%야. 이게 99%. 그리고 먼지나 티끌들이 1% 정도 있단 말이야. 근데 먼지나 티끌 같은 경우 결국에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잖아. 질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간 물질 사이에서는 당연히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고. 즉 중력이 작용해. 중력이. 근데 이제 중력이 작용하면 중력은 잡아당기니까 이거를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로 표현한다고. 중력이야, 그냥 중력. 중력이 작용해서 얘네가 모여. 얘네가 모여서 마치 구름처럼 모여. 그걸 성운이라고 불러. 성운. 그런데 성운 내에서도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겠지. 질량을 가진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럼 중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네들이 부딪히기 시작해. 충돌을 하기 시작한다고. 계속 충돌을 하면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겠지. 계속 지속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할 거야. 자, 여기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다가 쓸게. 자,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 중력이 작용한다고. 근데 이 중력 수축 에너지의 크기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질량에는 비례한다. 근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거 필요 없다.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잡아당긴 힘이 있다고. 잡아당긴 힘이 있어.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냥 반비례하고 비례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자. 반비례하고 질량이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계속 작용하다 보면 지구의 내부의 온도가 지구래. 성운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유독 온도가 높아지는 지점에 별이 탄생한다고 원시별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원시별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근데 이 원시별이 나타났는데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왜냐면 원시인 사람 아니지. 사람 될 거잖아. 아직 사람 아니다. 원시별, 별이 될 거야. 아직 별은 아니야. 근데 곧 별이 되기는 될 거야. 근데 무조건 다 별이 되는 건 아니야. 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걸 결정하는 게 별의 질량이야. 별의 질량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원시별 내에서는 원시별의 이제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원시별이 있으면 어느 한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고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기체들이 있으니까 기체 내부 압력이 작용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중력 수축 에너지가 더 커. 중력 수축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얘가 점점 쪼그라들어. 그 말은 얘가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이거지. 그리고 반지름은 작아지기 시작한다고. 온도는 높아지고 반지름은 작아질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별의 광도가 커져야 되지. 반지름이 작아지면 별의 광도는 작아져야 되잖아. 근데 온도랑 반지름 중에 누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치니? 광도에? 온도가 더 많이 미치지. 온도 4제곱 몇 번의 제곱이었으니까. 그럼 이것만 보면 광도가 커져야 될 거로 보이지만 실제로 원시별이 그 다음 단계의 별로 갈 때는 광도가 작아지게 된다. 광도가. 그 말은 표면 온도 변화율보다 반지름 변화율이 훨씬 크다는 얘기야. 반지름 변화율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 원시별에서 대략 1000켈빈 정도 되면 이때부터 빛이 나오기 시작해. 이때 가시광선이 나온다고. 근데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별이 되는 건 아니거든. 조금 더 온도가 높아져야 돼. 온도가 쭉 높아지다가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별이라고 불리는 주계열성이 되는데 이 주계열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최소한 1000만 도는 돼야 된다. 1000만 켈빈은 돼야 주계열성이 된다 이거라고. 1000만 켈빈. 그럼 왜 1000만 켈빈이 돼야 되냐면 이 정도 온도가 돼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안정적으로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안정적으로 일어나. 즉 수소 4개가 뭉쳐서 헬륨으로 바뀌어. 그리고 이때 질량 일부가 남는단 말이지. 이 남는 질량 얘가 에너지를 낸다고. 그래서 얘가 내는 에너지가 얼마야? E는 mc 스퀘어. 이렇게 낸다 이거지. 어쨌든 이런 에너지를 낸다고. 1000만 켈빈이 돼야. 그럼 모든 별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만약에 원시별이 모든 거는 별을 비교할 때는 태양 기준으로 비교한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별이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 질량의 8% 이하의 별이면 태양 질량이 8% 이하의 별이 되면 주계열성이 되지 못하고 그냥 죽어. 그러니까 0.08배가 되겠지. 그럼 얘가 그냥 죽어서 무슨 별이 되냐면 갈색 외성으로 일생을 마감해. 그냥 참고야.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8% 이상이 돼야 주계열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질량이. 그래서 항상 그래프 나온 거 보면 태양 질량이 0.1배부터 표시가 돼. 0.1배부터. 0.1배 이상이 돼야만 주계열성이 된다고. 그래야만 여기 온도를 이렇게까지 높인다고. 1000만까지. 이렇게 높인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 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두 종류인 거야. 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질량이 태양 정도 질량, 적당한 경우와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경우, 보통은 이제 2배 이상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몇 배인지는 몰라도 돼. 그냥 태양 정도냐, 태양보다 질량이 크냐, 이걸로 구한다.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에서의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과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경우에 핵융합 반응이 달라.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은 PP 반응이 나타나. PP 반응. PP 반응이라는 건 양성자를 의미한다. P는 양성자 반응이라고 그래서 수소 원자끼리만 반응을 해서 핵융합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런데 질량이 큰 애는 이 핵융합 반응을 도와주는 애가 있다고. 그게 CNO 순환 반응. 즉 탄소랑 질소랑 산소가 촉매로 작용해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작업을 한다고. 얘네가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PP 반응이랑 CNO 중에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 CNO가 많이 만들겠지. 왜? 얘는 도와준 애가 있고 얘는 도와준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PP 반응을 주로 일으키는 주기혈성의 내부 구조는 중심부에 핵이 있고 바깥쪽에 복사층이 있고 다시 이 바깥쪽에 대류층이 있다 이거야. 이렇게 대류층이 존재하는 이런 상태다. 그런데 CNO 순환을 주로 일으키는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는 중심부가 대류핵이야. 대류핵이고 바깥쪽이 복사층으로 돼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왜 중심부가 대류핵이냐? 얘는 중심부의 온도차가 심해. 온도차가 심할 때는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을 위해서 대류가 일어난다. 즉 대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온도차가 크다는 얘기지. 대류가 뭐야? 돈다고. 얘가 돈다는 얘기는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온도 차이가 있을 때 훨씬 더 에너지 전달을 잘하게 된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냐 태양보다 질량이 크냐에 따라서 이제 별의 내부 구조가 이렇게 갈린다고. 또 하나, 얘네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생성률을 비교해보면 에너지 생성률이야. 뭐 중심부 온도에 따라서 얘네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생성률을 보면 PP 반응은 대략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PP 반응은 이렇게 나온다. CNO 순환 반응은 대략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CNO 순환 반응은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경계가 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여기 이 경계가 되는 지점, 이때가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일 때야. 1800만 켈빈일 때 여기 갈리는데, 즉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PP 반응이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PP 반응보다는 CNO 순환이 더 활발하다 이거야. 왜? 동일한 온도에 대해서 얘가 에너지를 더 잘 만드니까. 반대로 1800만보다 낮으면 CNO가 없다는 게 아니라 PP 반응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거야. 참고로 태양은 몇 도냐면 중심부가 태양은 1500만이야. 태양은 1500만이야. 그러니까 태양은 PP 반응과 CNO가 다 일어나지만 PP 반응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바꿔 얘기하면 태양은 CNO 순환이 일어난다니까 중심부에 탄소나 질소나 산소가 있다고. 없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잘 보다 보면 요 지점 보면 PP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온도가 대략 400만 도야. 이게 대략 400만 켈빈이거든. 요 정도만 되면 PP 반응이 일어나. 근데 지금 PP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1000만이라고 얘기했잖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400만이면 일어난다는데 안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다 도중에 끝나버릴 수 있어. 그래서 안정적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1000만이다 이거야. 그래서 1000만 도가 됐을 때 주계열성의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다시. 그럼 주계열성도 원시별처럼 내부 구조를 보면 얘는 자 어느 한 지점을 놓고 보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 요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여기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기체 내부 압력이 작용을 하는데 얘네들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고. 얘네들이 크기가 같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불러. 주계열성은 정역학적 평형 상태다. 그래서 주계열 단계에서는 반지름이 커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실제로는 변한다. 실제로는 주계열 단계에서 변해. 근데 보통은 그냥 변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 실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변하는 경우가 될 때는 문제에서 그래프를 줘. 주계열 단계인데 반지름과 광도랑 표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변하는 단계에 그래프를 주고, 그게 주지 않을 때는 그냥 다 정역학적 평형 상태를 푼다. 문제를. 자, 또 하나. 내부에 있는 원소들의 비율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 주계열이 딱 되면 여기가 이제 중심이고 여기가 중심부터 거리고 차지하고 있는 원소들의 비율이라고 치잖아? 그러면 우주 공간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이 다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1의 비율을 가져. 즉 헬륨이 이렇게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어. 초반에는 어디든 3대1의 비율을 갖는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핵융합 반응을 할 거 아니야. 핵융합 반응을 하겠지 중심부에서. 그러면 중심의 헬륨의 양이 점점 늘겠지. 이렇게 중심의 헬륨의 양이 이렇게 늘 거야. 그리고 여기 다시 수소가 이렇게 있겠지.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주기열이 끝나는 시점에는 중심부에 뭐만 남아? 헬륨만 남겠네.
핵융합을 끝내버렸으니까. 즉 중심부에 이렇게 헬륨이 가득 차. 이러면 이게 주기열이 딱 끝난 시점이다. 그러니까 딱 이때까지가 뭐냐? 별의 수명이 된다 이거라고. 이때까지가. 그럼 이걸 보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거성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거성이 되려면 반드시 여기에 탄소가 그려져야 돼. 탄소가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건 딱 주기열이 끝난 시점이라고 본다. 주기열이 끝난 시점. 그래서 주기열성을 떠나는 거야 이제 별이. 주기열이 끝났어. 그럼 주기열이 끝나고 나면 별의 내부 구조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심부에는 헬륨만 있지. 중심부에 헬륨만 남아있지. 근데 바깥쪽엔 여전히 수소가 있어. 바깥쪽엔 여전히 수소가 있다고. 그런데 주기열 단계에서는 중심부만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중심에서만 수소 핵융합을 했는데 문제는 이 다음 단계가 되면 원시별이 주기열이 되기 위해서 중심부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근데 중심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한 거냐면 중력 수축을 한 거지. 부딪혀갖고 온도를 높였잖아. 그럼 얘도 그 다음 단계 별이 되려면 헬륨 핵융합을 해야 돼. 그럼 중심부 온도를 높여야 되지. 그럼 얘는 중심부가 뭘 하기 시작해? 수축을 하기 시작해. 중심부로 수축을 해. 그런데 주기열일 때보다 온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중심부의 온도가 주기열일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지다 보니까 외곽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외곽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해. 외곽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거야. 근데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이걸 못 알아듣게 하고 싶다고. 외곽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소각연소라고 표현하기도 해. 수소각연소가 나타난다 이 말은 외곽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이 뜻이야. 자, 그리고 바깥쪽에 역시 수소가 있겠지. 근데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니까 외부는 이렇게 팽창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라고. 팽창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기열을 떠나게 되면 얘는 지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심부 온도하고 표면 온도를 구분해야 돼. 이 이전까지는 둘이가 같이 움직여. 둘 다 높아지고 둘 다 낮아지고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표면 온도는 낮아지기 시작해. 외곽은 팽창하니까. 그리고 별의 반지름이 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보면 얘에 따르면 별의 광도가 작아져야 되지. 근데 얘에 따르면 별의 광도가 커져야 되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별의 광도가 커져. 그 말은 표면 온도의 변화율보다 요거 반지름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표면 온도하고 반지름의 수치가 깨끗하게 나와 있어. 즉 나눠지거나 곱해지거나 하기가 보기 좋게 나와 있다고. 그런 거야? 계산시킬 거야. 변화율이 몇 배 되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변화율이 몇 배 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자, 어쨌든 그러다가 중심부 온도를 쭉 높여. 계속 높이다가 중심부 온도가 얼마 되냐? 1억도가 돼. 중심부 온도가 1억도가 돼. 그러면 얘가 거성이 된다 이거라고. 거성. 중심부 온도가 이때 1억 켈빈이 되면 거성이 되고 이때는 헬륨 핵융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세 개의 헬륨이 모여서 탄소로 바뀌고 질량 일부가 남는다. 역시 이 남는 질량이 에너지를 낸다 이거지. 이렇게 거성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거야. 근데 이 거성에서 이제 두 가지 단계로 갈리는 거야. 거성에서 즉 질량이 즉 PP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별이었냐 CNO가 주로 일어나는 별이었냐에 따라서 여기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일 때와 여기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일 때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일 때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은 적색 거성이 된다. 왜 적색에다가 가로를 쳤냐면 보통은 다 적색 거성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저렇게 쓰니까 적색만 있는 줄 알아. 다른 색깔도 있어. 근데 적색이 많은 거야 그냥. 적색 거성이네. 그럼 적색 거성은 중심부에다가 헬륨 핵융합이 있으니까 탄소. 여기 과한 경우는 이제 산소 정도까지 만들어. 탄소랑 산소. 그리고 바깥쪽에 헬륨이 생기고 다시 바깥쪽에 수소가 배치하고 이런 상태가 돼. 그리고 이 이후의 핵융합은 더 이상 못해. 질량이 작아서 중심부 온도를 더 이상 높이지는 못한다.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초거성이 돼. 거성이란 말 자체가 큰 별이란 뜻이잖아. 얘는 졸라 큰 별이란 뜻이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적색이란 말이 보통은 붙어.
적색이란 말이 보통은 붙는데 꼭 적색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적색 초고성이 된다. 그럼 얘는 질량이 크다 보니까 중심 보온도를 더 높여. 그래서 뭐까지 만드냐? 가장 안정적인 원소인 철까지 만들어. 철까지. 철. 그리고 뭐 바깥쪽에 규소라든가 요거다 가벼운 애들이 이제 쭉쭉쭉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야. 바깥쪽에 이렇게. 그 여기 수소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됐다 이거지. 수소가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초고성도 철까지 만드는데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못 만들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 못 만들고 딱 철까지 만들게 된다. 철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럼 여기까지 거치게 되면 이제 끝난 거야. 핵융합이. 핵융합이 끝났어. 그러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만들던 애들이 더 이상 에너지를 못 만들기 시작해. 그러면 얘네들이 점점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고.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태양 정도 되는 애는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별이 어떻게 되냐면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커지면 내가 쳐다봤을 때 밝게 보이겠지? 반지는 커졌으니까. 줄어들면 어둡게 보이겠네? 그럼 내가 눈으로 보면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렇게 된다고. 즉 밝기가 변한다고. 밝기가 변하는 별을 변광성이라 그래. 밝기가 변한다 이 뜻이야. 밝기가 변하는 별. 근데 이 밝았다 어두웠다 변하는 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온다고. 마치 맥박이 뛰는 것처럼. 그래서 맥동변광성이라고 부른다고. 맥동변광성. 맥박이 뛰는 것처럼 밝기가 규칙적으로 밝았다 어두웠다 된대. 그래서 보면 밝기 변화 그래프 이 겉보기 등급이면 얘가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고무줄도 그렇잖아. 늘렸다 줄였다 해 이렇게 계속. 그 다음에 언젠간 어떻게 되니? 언젠간 빡 찢어질 거 아니야. 얘도 언젠간 찢어진단 말이야. 근데 얘가 찢어진데 이제 어떻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이런 고리만 이렇게 남아. 고리만 바깥쪽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고리만 남아서 생긴 성운, 이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고, 그럼 요 안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별로 남을 거 아니야. 요 애를 백색 외성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이 아이를 백색 외성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럼 백색 외성의 중심부는 뭘로 돼 있는 거야? 원소로 붙이면 주로 뭘로 돼 있겠니? 중심부만 남았으니까 주로 탄소로 돼 있을 거야. 주로 탄소로. 근데 이 반지름 작아졌잖아. 그럼 중력 수축 에너지가 커잖아. 엄청 크겠네. 얘는 핵융합 해야 돼. 안 한다고. 핵융합이 이미 거성에서 끝난 거야. 이때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할 거야. 반지름이 작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중심에 있는 탄소가 압력을 많이 받지? 탄소가 압력 많이 받으면 뭐 되니? 다이아가 된다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다이아몬드 별이라 그래. 다이아몬드 별. 다이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추정한다고. 그리고 얘가 중력 수축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흔한 경우는 아닌데, 만약에 외성 주변에 별이 많아. 주변에 별이 만약에 많이 있으면 얘가 중력 수축 에너지가 크니까 이 별을 다 빨아당겨. 그래서 주변의 별을 다 빨아당기다가 갑자기 빵 하고 터진다고. 그렇게 터져서 생긴 별이 1A형 초신성이 돼. 나중에 아니지 오늘이지. 우주의 가속 팽창할 때 나오는 얘기야. 우주의 가속 팽창할 때 나오는 게 1A형. 1이 뭐야? 이 강도 계급이지. 초고성. 초고성 중에서 밝은 걸 1A, 1B, 1C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그럼 1A면 졸래 밝은 별. 그러니까 졸래 큰 거성 이 뜻이야. 그래서 1A형 초신성이 된다 이거야. 1A형 초신성. 근데 이건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외성 주변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외성 주변에. 자,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얘도 불안정해질 거야. 핵융합을 하다가 끝났으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불안정해지면 주기적인 밝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별이 터져버린다고. 폭발 변광성이라 그래. 폭발 변광성. 근데 폭발 변광성이란 말보다는 어떤 말을 더 많이 쓰냐? 초신성이라고 부르지. 초신성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빵 터진다고. 그래서 얘는 밝기 변화 그래프가 빵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한번 빡 밝아졌다 말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럼 이렇게 초신성 폭발 단계가 됐을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철을 공급한다. 전 우주에다가. 이때 여기에 만들었던 철들을 우주에다 쫙 뿌려주는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철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만들어져. 온도가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더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보통 철은 핵융합이라고 하지 않고 핵합성 반응이 일어난다고 얘기한다. 핵합성. 방식이 좀 달라. 철보다 무거운 애들을 만들어지는 방식이. 자, 그런데 얘는 또 다시 두 가지로 갈려. 질량이 크긴 큰데 적당히 컸냐 엄청 컸냐에 따라서 적당히 크면 중성자별로 일생을 마감하고 엄청나게 크면 블랙홀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거라고. 적당히 컸으면 중성자별, 엄청 컸으면 블랙홀 이렇게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거야. 그런데 몇 배가 클 때 이렇게 되냐 그건 묻지 않는다. 몇 배인지는 묻지 않아. 그냥 많이 크다, 덜 크다, 비슷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 근데 이제 이게 별의 진화 과정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험 문제 못 내거든. 이 시험 문제를 못 내요. 이렇게는. 근데 이 과정을 다 물어보고 싶거든. 중간 별의 내부 구조도 물어보고 싶고 핵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어떤 원소가 만들어지는지도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걸 묻기 위해서 사람들이 HR도를 그린다고. HR도. 헤르츠 스프롱이라는 사람이 관찰한 결과와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찰한 결과를 합쳐서 하나의 그래프로 그린 걸 HR도라고 한다. HR도. 그래서 보면 자, 여기가 절대 등급이야 혹은 강도야. 그리고 가로축이 표면 온도야. 표면 온도. 니네 한 4일 정도 수업을 듣게 되면서 엄청 엄숙해졌구나. 체력이 바닥이 나기 시작했나 봐. 체력이 떨어졌나 봐. 엄청 텐션이 떨어져 있네. 첫날 봤을 때보다. 첫날에는 의지가 가득했거든. 내가 이 빨간 날 공부하겠다. 근데 지금 표정이 거의 뭐 나중에 내가 무슨 말하는지 궁금하면 쉬는 시간에 앞에 와서 서서 한번 봐봐. 표정이 어떤가. 거의 지금 죽을 것 같다는 표정이야. 내가 더 힘들어. 난 말하잖아. 서 있고. 너 이 무게 버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 서 있으려면 계속. 늙은 나도 버티는데 젊은 너는 왜 못 버티니? 버텨야지. 그리고 나는 시험 안 보잖아. 너는 시험 보고.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네가 더 열심히 해. 네가 시험 잘 봐서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네가 시험 잘 보면 너한텐 도움이 되지. 나한텐 도움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아, 제가 그래도 지우가고 50점 맞으면 좋지 않나요? 뭐가 좋아? 네가 50점 맞았는데 네가 좋지. 나한테 좋은 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애들이 물어봐서 얘기해 주는데 학생이 시험을 잘 봤을 때 내가 좋은 경우는 하나야. 네가 수능 만점자일 경우. 그럴 경우엔 좋아. 내 삶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 네가 수능 만점자가 돼버리면. 근데 심지어 네가 인터뷰하면서 내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이제 끝이야. 그럼 이제 삶이 엄청 윤택해진다고 갑자기. 근데 그냥 저 지구가 50점인데 누구 거 들었는데 아무. 왜냐하면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세상에.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는 이유를 찾기 힘들면 간단해. 너를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야. 너네 엄마 아빠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한 거야. 너를. 너네 본인을 위한 건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니? 남을 위한 게 아니면 본인을 위한 건데. 물론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간다고 해서 본인의 삶이 꼭 되게 좋아지냐? 그런 보장은 없지. 그런 보장은 없지. 근데 가능성이 높아지지. 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한 달만 참아내고 힘을 내야 돼.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얘기하면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제발 수능 시험 보는 시간에는 자지 마. 수능 시험 보는 시간에는 4시 반까지는 자는 거 아니야. 그 시험 보는 시간이야. 시험 보는 시간에 네가 평상시에 자고 있으면 네 뇌가 알아. 네가 자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뇌가 안 돌아가. 그래서 국어 지문을 못 읽는 거야, 네가. 아침에 자기 때문에. 그 시간에 머리를 써본 적이 없어서. 써봐야 일주일에 2번 쓰잖아. 토요일, 일요일. 월화수목금은 쉬고 있고 학교에서. 그럼 이게 되냐고. 안 된다니까. 의식적으로 안 자려고 노력해야 돼. 의식적으로. 아침부터. 무조건.
무조건 버텨야 된다. 4시 반까지는. 학원 저녁에 가는 건 잣대. 그 시간에 수능 안 보잖아. 괜찮아 그건. 근데 정확하게 4시 한 3시간 8분 되나? 그쯤 되지? 그쯤까지는 때려 죽여서 자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해도 돼. 하지만 잠만 안 들면 돼. 뭐든 생각은 해야지. 뭐든. 그게 수능을 준비하는 첫 번째야. 첫 번째. 재학생과 재수생의 차이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야. 재수생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걔네는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아침에 못 자. 하면 지랄지랄하니까. 그리고 좀 심한 학원은 나가 이러니까. 야 잤다고 학원을 그만두래. 내가 돈을 냈는데. 얼마나 이게 창피하니. 집에 가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버텨야 돼. 해줄 수 있는 말이 버티란 말밖에 없어. 다른 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냥 버텨. 잘 버티는 방법 없어. 그냥 버티는 거야. 시험을 잘 보는 방법도 없어. 그냥 많이 하는 거야. 그냥 많이 해야 돼. 그냥 이겨내. 이겨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인간 보면 선생님들이 막 응원 영상 찍고 있는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해라. 그거 보면 막 힘나니? 힘나면 보고. 근데 그냥 공부는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놀기는 뭐하고 그래서 뭔가 짤을 보고 이런 거라면 수능 끝나고 해도 된다. 지금 그냥 공부만 생각하고 살아. 한 달만 딱 한 달만 그렇게 살아. 자, 주기열 여기 있지. 주기열이 이렇게 있을 때 HR 도상에서 보면 자, 요 정도 질량을 갖는 원시별의 출발이 있다고 치자. 얘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원시별이래. 그럼 얘가 진화해서 주기열로 간단 말이야. 주기열로 이렇게 간다고. 주기열로 이렇게 주기열로 진입을 하지. 그러면 원시별에서 주기열로 가는 요 단계를 전주기열이라고 불러. 여기를 전주기열 단계라고 불러. 그럼 이 전주기열 단계에서는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고. 반지르면 작아진다. 근데 그래프 보니까 광도는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숫자가 써져 있는데 계산하기 딱 좋게 써져 있으면 계산하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여기 오면 이제 주계열성이 됐잖아. 주계열성이 됐다고. 근데 여기 있는 주계열은 PP 반응이지? 주로. 여기 있는 주계열은 주로 PP 반응일 거야. 왜냐면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이 될 거니까. 그러다가 얘가 진화를 해서 뭐가 된다? 이렇게 와서 거성이 된다. 거성이 된다. 그럼 요 사이 단계는 뭐야? 중심부가 헬륨 수축을 할 거고 바깥쪽이 수소 핵융합하고 바깥쪽이 다시 수소가 돼서 이렇게 팽창하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거성이 됐으면 얘는 중심부에 탄소나 산소가 있고 뭐 헬륨이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거야. 그러다가 거성이 끝나. 그러면 이렇게 와서 외성으로 일생을 마감한다 이거라고. 근데 얘가 흰색이니까 백색 외성이다 이렇게 부를 것이고. 그럼 이 중간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야? 맥동 변광성과 행성상 성운이 있을 건데 맥동 변광성과 행성상 생운이 되는 과정은 요 그래프에 잘 안 찍혀. 왜냐면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관측이 쉽지가 않아. 찍히지 않고 그냥 선만 걸어놓고 요쯤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거라고. 그럼 잘 생각해봐.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을 하나만 주고 A, B, C, D라고 갖다 찍어놓으면 지금까지 얘기한 걸 싹 다 물어볼 수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럼 이 문제를 더 선호하겠지. 이렇게 그려주는 거. 다시. 만약에 이번에는 질량이 커. 여기서 시작했어. 원시별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원시별이 진화해서 주계열로 간다고 이렇게. 이것도 전주계열이야. 그리고 얘는 그 다음으로 진화하면 이렇게 초거성으로 가는 거거든. 초거성. 그리고 이 다음 단계는 HR돼. 안 찍혀. 이 다음 단계는 HR돼 찍을 수가 없다.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HR 되게 잘 봐봐. 잘 보면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은 HR대에서 진화하는 방향이 위아래로 변화가 좀 심하지. 얘는 상하로 많이 움직인다 이거야. 상하로. 그럼 위아래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크니? 상대적으로 광도 변화량이 크지. 얘는 상대적으로 광도 변화량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있잖아.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진화가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화가 수평 방향에 나타났어. 그럼 수평 방향에서 나타나는 물리량의 변화는 누가 심해? 뭐가 심해? 표면 온도지. 표면 온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이거야. 표면 온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요 변화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작년 수능에 나온 거야. 그래프로. 질량이 큰 별과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이 HR 도상에서 진화할 때 어떤 차이를 갖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나온다. 혹은 여기서 별의 물리량을 한꺼번에 물어볼 것 같으면 뭐 한다고 했었냐면 여기다가 이제 표면도 숫자 써줄 건데 이 숫자가 딱딱 떨어지게 줄 거다. 나눠 떨어지게 뭐 3,000, 6,000 혹은 뭐 4,000, 8,000, 12,000, 10,000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눠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HR도에 제공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나서 뭐 광도가 몇 배 차이 나는구나, 반지름이 몇 배 차이 나구나, 표면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될 수 있다 이거라고. 그래서 HR도 상에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는 혼자 다시 복습할 때는 이거 또 찍잖아. 찍으면 이거 쓰지 말고 찍어놓고 이거 쓰지 말고 넌 집에서 뭘 하냐? HR도를 크게 하나 그려. 빈데다가. 그리고 중간중간을 다 채워넣어. 저 과정을. 물론 이제 HR도 상에서 이건 못 쓰지. 이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어차피 여기서부터 물어봐. 여기는 안 물어보니까. 여기서부터 요 일련의 과정을 요 사이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는 PP지만 얘는 뭐야? 얘는 CNO지. 얘는 CNO 수준이 우세한 거 아니야? 이거를 일괄적으로 요 중간중간 과정을 다 채워넣을 수 있으면 어차피 별의 진화 과정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채워서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시작되기 없이 길게 쓰지 말고 HR도 하나 갖다 놓고 요거 갖다 놓고 비교하는 이런 내용이 되면 된다.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은 이렇게 된다. 별의 진화 과정.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은 뭐 크게 문제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기가 버겁거나 이러진 않는데 각각의 과정들은 봐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 해당하는 별의 내부 구조. 별의 내부 구조. 만약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요게 만약에 그래프로 나오잖아. 결국 똑같은 건데 이렇게 그려주면 아는데 그래프로 그려주면 잘 몰라. 봐. 이 똑같아. 세로축은 비율이고 가로축은 중심에서 거리야. 그럼 처음에 하나는 이렇게 나왔고 하나는 선이 이렇게 나왔어. 누가 수소야? 흰색이 수소겠지. 흰색이 많으니까. 얘가 수소고 얘가 헬륨선이 되는 거야. 헬륨선. 그러다가 핵융합이 진행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수소 양이 줄지. 그럼 헬륨 양이 늘겠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다가 완전히 끝나면 수소 양이 얼마? 수소 양은 0이 되겠네. 그리고 헬륨 양은 10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럼 요거 보고 나서 원래 이제 수소 헬륨 누군지 안 준단 말이야? 그 처음 그래프 요거 안 줘. 이걸 주지 않아. 그럼 밑에 그래프만 보고 누가 수소인지 누가 헬륨인지 찾는 거야. 뭘로 찾아? 바깥쪽 보고 찾는 거야. 변하는 구간 보고 찾는 게 아니라 바깥쪽. 바깥쪽을 보게 되면 무조건 누가 많다고? 항상 수소가 많다고. 그럼 많이 있는 게 무조건 수소야. 흰색이. 또 하나. 얘 지금 여기서 꺾이고 있지. 여기까지 꺾이고 있지. 그럼 여기까지가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잖아.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뭐야? 핵융합이 일어나는 구간이지.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가 최소한의 핵의 크기지. 핵은 이거보다 클 수는 있어. 하지만 이거보다 작을 수는 없어. 왜냐면 핵이 전체적으로 핵융합이 안 일어난 걸 수도 있으니까. 중심에서만 일어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한의 핵의 크기가 된다 이거. 다시.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최소한의 핵의 크기가 되겠다 이거지. 그리고 이 다음 단계 넘어간다. 그러면 기존에 나왔다는 건 수소, 헬륨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이게 한 단계 더 가면 여기 선 하나 튀어나오겠지. 뭐가 나오겠어 이제? 탄소선 튀어나오겠지. 헬륨이 핵융합하면서 탄소가 나올 거야. 그럼 헬륨선이 하나씩 줄기 시작하겠네. 올해 특수선이 있다. 그 그래프가. 그런 그래프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됩니다. 지금 꽉 찼으니까 정리하고 조금 일찍 쉽게 정리하고 뒤에 외계 행성이랑 우주 팽창 쪽 볼게.